네, 이어서 선형대 수학 챕터 8 내적에 대해서 이어가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적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쭉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트 2에서는 요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적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u 벡터와 v 벡터가 0 벡터가 아닐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저희가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a라고 하는 그러니까 u라고 하는 벡터와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었고 여기 세타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벡터의 프로덕트는 그렇죠? 자, 직각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죠? 0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벡터 자체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이 두 벡터가 예각일 경우에 그렇죠? 예각일 경우에 0보다 크게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놈이 둔각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커질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에 대해서는 둔각일 경우에는 이 이너 프로덕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방향이죠. 둔각일 경우에는 0보다 작아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벡터 1,0과 1,1 사이에 내적은 1로서 양수이므로 각은 예각인 45도가 된다 라는 거죠. 자, 한번 놓고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면 여기 있고 요 벡터고 그 다음에 또 1,1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이건 당연히 이제 45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적을 가지고 크기라든가 그렇죠? 뭐 벡터의 방향의 크기 그렇죠? 그리고 또 각도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n차원의 벡터들의 집합을 저희가 S는 V1, V2에서 VK까지 했을 때 다음 성질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이거를 오소고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i와 v 그쵸? i하고 v 벡터가 0일 경우에 그쵸? 네, 다른 벡터가 0일 경우 그리고 이 동일한 벡터를 했을 때 1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1식만 만족시킬 때는 오소고날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런 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벡터를 곱했을 때 이제 이거의 벡터의 곱이 1이다. 1일 경우 그리고 결국은 벡터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인접 벡터하고의 벡터 곱을 곱했을 때 즉 코사인 세터가 0이 될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승부심에 의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식만 우리가 만족할 때는 이거를 오소고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에 대한 예는 요 예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 개념까지 확장을 시키고 그 개념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이 벡터들의 집합이 0벡터가 아닌 벡터들의 직교 집합이면 이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선형 독립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C1부터 CK는 우리가 상수라고 하고 각각 이 벡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 결합의 형태가 0이라고 할 때 그러면 각각 i는 1에서부터 k에 대해서 우리가 0은 0 곱하기 v1 이거는 c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 걔는 다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번엔 저희가 하게 된 거는 그 v 벡터 v 벡터와 vi 벡터라고 하는 요 놈을 이렇게 0 곱하기 vi는 이런 식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C라고 하는 놈, C라고 하는 이 상수를 대로 해서 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 저희가 요 VI를 곱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VI를 곱한 형태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요 놈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저희가 수식적으로 봤을 때 CI에 대한 거를 VI의 놈으로 제곱한 것만큼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VI는 자 0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VI의 놈의 제곱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CI는 이제 0이 되고 이 모든 I 값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형 독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S라고 하는 이 벡터의 집합이 0벡터가 아닌 벡터들의 직교 집합이면 얘는 선형 독립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직교 집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 0벡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코사인 세터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이게 0이 되어야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선형 결합이 0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선형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 벡터들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랬어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0은 0 곱하기 V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VI라고 하는 놈은 결국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롭게 하나 곱해줄 수 있는 거고,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저 아래식이 될 거고, 거기에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저희가 0을 넣어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하는 게 0벡터가 아니고 벡터들의 집합들이 직교라고 했을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식에 의해서 우리가 선형 독립임을 이 아래의 수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 u와 v에 대해서 자, u하고 v가 0이 아니에요. 0벡터가 아니고, 그리고 이 u와 v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벡터를 저희가 이렇게 뭐겠어요? 이렇게 쭉 내렸을 때, 그렇죠? 결국은 여기 있는 이 v 벡터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벡터는 뭐예요? 벡터 v를 수직으로 발을 내린 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바라보면, 그렇죠? 요 밑에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u와 v 벡터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벡터를 우리가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수직에 발을 내렸을 때 얘가 투영이 되는, 그렇죠? 수직으로 쭉 뭔가 발을 내렸을 때 얘가 투영이 되는 벡터를 우리가 오소고널 프로젝트라고 해서 벡터의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를 이 u 벡터에 대한 v의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프로젝션, 이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v 벡터의 이 u 벡터에 대해서 v 벡터가 이 수직으로 내려서 프로젝션 됐을 때의 가장 가까운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걸 우리가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벡터 u와 v에서 이 u와 v의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의 놈은 각각을 놈한 거에 곱한 거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본 u와 v의 이너 프로덕트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이 수식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런 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UV에 따라서 정리를 다시 하면 이 수식을 갖고 결합을 하면 이런 수식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수식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UV라고 하는 이 이너 프로덕트의 값은 그렇죠? 각각의 놈을 하는 거에 것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결국은
자, U 하고 V와 U 프로젝트에 더한 요 놈은 이 각각을 곱한 거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U하고 V는 U하고 V를 더한 거와 UV를 각각 크기를 구해서 더한 거, 더해서 거기를 구한 거하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증명을 해보면 자, 얘는 UV 벡터를 두 개를 곱한 게 되는 거고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자 이렇게 되죠. 네. 따라서 우리는 이 U 플러스 V는 각각을 크기를 구한 거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식이 될 거고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두 벡터의 합의 길이가 각각의 길이의 합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가 내적이 아니라 이제 외적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외적을 다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외적은 내적하고 다르게 그 결과가 벡터량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아까 내적은 어땠죠? 스칼라였었죠. 정의를 보면 3차원상의 두 벡터 u와 v가 다함과 같이 벡터의 곱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결국 u하고 v가 이게 요놈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더니 그 크기가 벡터의 성분대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놈을 우리가 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외적은 사인 세타를 쓰고 이 2가 붙은 거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적하고 달리 결과가 벡터량이 되는 거고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은 이런 수식을 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세타는 당연히 여기서 180도까지이고 두 서리의 어떤 각이 걸 거고요. 그다음 벡터는 이게 이제 벡터인 거죠. 이는 오른쪽 법칙에 따라서 방향을 가지는 U와 V에 의해서 생성된 평면 수직인 단위 벡터를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벡터 자체는 오른손일 경우는 이제 윗방향이고 이제 왼손일 경우 그러니까 오른손일 경우를 저희가 하는데 얘를 위아래로 우리가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벡터의 방향, 세타의 크기 방향이라고 놓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통으로 수직인 단위는 두 개가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 밑에 있는 URL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벡터 u와 v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은 이렇게 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외적을 구하는 공식은 보시면은 이 크기는 벡터 u와 v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뭐하고 같다고요? 면적하고 같대요. 이 얘기는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의 이 세터만큼의 그러니까 외적을 구하는 건 요 밑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뭐하고 같다? 이 벡터의 크기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내가 8-5에서 보는 것 같이 U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V는 각각의 수직인 여기 수직이에요. 여기 여기 수직인 벡터이고 그 크기는 UV가 이루는 요 평행사변형의 크기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요 높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이거 밑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높이가 이게 나오면 되는 거죠. 높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타니까 그쵸? 요 놈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즉 사인 세타는 어떻게 V분의 이 높이가 되겠네요.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하면 이게 H가 되겠네요. 그죠? 사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는 V분의 높이가 되는 거고 결국 높이는 V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외적에 대한 크기인데 이 외적의 크기는 밑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뭐하고 같다? 넓이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요 식이 요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외적에 대한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써주시고 이놈에 대해서 저희가 I, J, K에 대해서 각각의 행렬식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이게 벡터의 외적이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u하고 v의 벡터가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단위 벡터를 갖고 표현이 됐고, 이놈의 uv에 대한 외적을 저희가 벡터상으로 정의를 하면 자 앞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그대로 구하죠. 자 이놈을 갖고 계산을 하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결국은 이 외적이라고 하는 벡터의 외적, 그렇죠?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자 이렇게 구하고, 그죠? 그놈의 크기는 AB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 면적인 거고요, 그죠? 두 벡터를 인접시킨 평행사변의 뭐와 같다? 넓이와 같다는 거고, 세타는 이 두 사이의 각입니다. 각. 결국 이 넓이의 크기는 요 놈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단위 벡터 ij, k에 대해서 두 벡터를 표현하고 이놈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거는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결국 이렇게 나온다. 네,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에 대해서 자, 외적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외적을 보면 행령식을 이용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ijk라고 하고 두 벡터 3-1, 2 자 집어넣고 1-2, 4 자 집어넣어서 이놈에 대한 행렬식을 구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형태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외적에 대한 거를 구했습니다. 즉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하고 이게 u고 v라고 하면 요놈의 수직인, 그렇죠? 수직인 벡터에 대해서 요 크기를, 그렇죠?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는 건 이 벡터의 넓이를 구하는 것 같다. 세트를 통해서, 그렇죠? 네,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행렬식을 구하는 형태로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에 우리가 계속 다뤘었죠. 그 전에, 그렇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외적에 대해서도 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총 10가지 성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한 가지를 좀 증명해 봤네요. 요 외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과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요놈이 자 교대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각각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놈 자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 변환을 행 교환을 한 거죠. 행 교환을 하고, 행 교환을 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예전에 그 기본행 연산에서 행 교환을 하면 마이너스 붙이면은 확인이 된다는 건 저희가 내용을 좀 한번 미리 검토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식이 아주 간단하게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또 자세히 설명해 줬네요. 행렬에서 행렬을 교환하면 원래 행렬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에다가 적용을 해봤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u와 v가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을 가지거나 어느 하나가 0벡터이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자는 w라고 하는 외적은 자 u 크로스 프로덕트 v 하고 같다라는 것은 u와 v가 이웃하는 두 변으로 가지는 평행사변형의 뭐하고 같다? 면적하고 같고, 그 방향은 u하고 v하고 모두보다 수직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표준 단위 벡터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놈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을 전부 다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전부 다 0이 나오고, 외적은 다 0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2원 곱하기 2는 E3 각각 곱한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은 부호를 바꿨을 때는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된다. 자,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앞서 있었던 이 정리를 가지고 쭉 좀 한 번씩 다뤄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 u와 v의 고부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u 곱하기 v 결과가 벡터인지는 어떻게 아냐 했더니, 자,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단위 벡터 2가 붙어 있어서 우린 두 벡터가 평행사 변형, 두 벡터 만드는 평행사의 오른 법칙에 따라서 그 방향에 힘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벡터방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외적은 주로 어디에서 이용되냐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물리량이 작용하는 곳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자, 벡터의 분간 내에 표현사용과 삼각형의 면적, 평행육면체의 최적을 이제 구해 보면서 어디에 응용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좀 감을 잡기 위한 형태로 좀 이렇게 사파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3차원상의 벡터, 이렇게 U하고 V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사 변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면적은 저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심볼릭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거의 행렬식을 통해서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요게 각각 그 행렬식에 의해서 표현이 된 거고, 요놈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구하려면 사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4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66, 36, 그죠? 더하기 다음에 88, 64죠, 그죠? 근데 요거는 사실 뭐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이게 다 이제 뭐 제곱의 형태니까 이제 2의 제곱, 그죠? 뭐 요놈에 대해서도 36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구할 때 요놈에서 평행사 변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요 수식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요놈에 대한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게 저희가 노음을 구할 때, 그죠? 네, 요거는 좀 제가 좀 잘못 지금 풀이를 한 것 같고요. 이건 좀 잊어버리시고,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시고, 자, U 곱하기 V가 요놈에 대한 노음을 구할 때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노음을 구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뭐 사실 얘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8에 대해서 우리가 노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네요. 제가 제대로 풀었는데 지금 잠깐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 4, 그죠? 더하기 저 36, 더하기 또 64. 자, 이걸 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풀 때 어차피 다 제곱의 형태로 돼 있었던 거니까 이거를 하면은 자 앞에 루트 2를 빼면 그쵸? 앞에 4니까 1 더하기 4, 9, 36, 9 더하기 그쵸? 16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이 면적에 대한 거는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이놈에 대한 그 외적의 방향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크기는 결국 이만큼이 되는 거.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이 있는 거지. 벡터가 아니라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이 꼭지점을 저희가 벡터 공간의 기준점을 요놈을 잡은 거예요. 기준점을 요놈을 잡고 각각에 있는 그쵸? 점들을, 자, 그리고 또 요 점들을 이렇게 잡고, 이놈에 대해서 벡터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벡터를 만들어야 돼서 U 벡터하고 V 벡터는 결국 이 기준점을 통해서 빼가지고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U 벡터하고 V 벡터 이렇게 구하고, U 벡터와 V 벡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 결정되는 평면섬의 면적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심볼릭 매트릭스를 만들었죠. 심볼릭 매트릭스 만들고, 자, 행렬식을 통해서 각각 구하고, 요놈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놈을 구하면, 그죠? 놈이라는 것 결국 면적이 될 거고, 그죠? 요 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릭을 하는 거고, 이 심볼릭에 대한 우리가 매트릭스를 통해서 평행사 변형의 면적을 구하게 되고, 그 면적에 사실 이게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반이 결국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2분의 1을 적용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걸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행 육면체의 최적은 그것들이 이루는 벡터들의 행렬식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벡터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벡터가 3개고 요 3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이 각각에 되는 이 세 개의 벡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이 넓이를, 즉 최적을,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벡터의 외적에 대한 정의와 성질, 그다음에 내적에 대한 정의와 성질을 다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매틀랩을 가지고 이런 u와 v 벡터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벡터를 설정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주 그 매틀랩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고 벡터를 만들고, 자, dot 다시라고만 딱 표시를 하면 각각의 값들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강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분의 개념을 매틀랩에서 표현해주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있으신 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 요거를 통해서 개념을 잡으신 거를 C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형태를 여러분이 좀 미리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저희가 내적을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거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로다. 그럼 이제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직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벡터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실생활 속에 응용되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좀 미리 좀 다뤄보면요. 사실 이제 벡터 공간에서의 수직과 직선 방정식을 구하는데 내적은 굉장히 좀 유용하고요. 그리고 역학, 자기공학이나 전기, 전자공학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외적은 벡터 공간에서 면적이나 최적 등을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외적은 물리학의 운동량이나 토크를 구하는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장에서 로렌츠의 힘 등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초음파 탐지, 전자레인지, 스피커 등 원자력 등 광범위하게 영향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외적과 내적에 대한 정의와 성질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추후에 공학 분야에 응용하기에는 굉장히 어쩌다 수월하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외적과 내적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 그 구성상 마지막인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험 보기 전까지는 2주 정도 남았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그쵸, 이번 주 목요일 날이니까 18일 날 제가 다시 선형 변환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6월 22일 주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22일에서 26일 주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서머리하는 형태를 좀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와 그 기말고사를 대체해서 내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퀴즈 푸셨던 거에 대한 답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퀴즈 푼 거에 대한 답안은 제가 기말고사 본 이후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중간고사 본 이후에 좀 풀어드리는 형태를 좀 가졌는데, 기말고사는 미리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제가 그 안에서 시험을 낼 거기 때문에 좀 별로 좀 그 객관성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제를,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의 과제는 여러분이 직접 다 푸시고, 그리고 그걸 직접 다 푸신 분이 기말고사 때도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답안을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이 그것만 보고 또 서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기말고사 관련해서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성적 나간 이후에 저한테 이 풀이는 좀 답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선형 변환 이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2일에서 26일, 그러니까 저는 25일 주 정도의 기말고사 관련된 그 설명과 기본적인 어떤 그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에 대한 서머리를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원대 수학 들으시냐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끝에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뭐 먼저 예습도 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또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앞에 있었던 벡터에 대한 설명들, 그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었던 내용들이 쭉 있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 그쵸? 그죠?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간에 다루는 벡터의 외적과 내적,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 할 선형 변환까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신다면 추후에 나오는 그런 응용 과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과제 충분히 잘 제출해 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